안중근 의사가 쏘아올린 그날의 총송이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또다시 광복절입니다. 어느새 79년. 그럼에도 오늘만 되면 늘 가슴이 벅차고 나라가 새삼 소중해집니다. 엄혹한 시대에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쉼없이 싸운 이 독립 영웅들의 전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독립 영웅들의 뒤를 지킨 여성들, 일상의 매 순간이 전쟁터만큼이나 치열했던 그녀들의 삶과 밥상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에는 남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세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최초의 광복군. 나라를 잃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강인한 삶을 선택한 여성들. 안중근 의사의 얼굴 없는 여동생.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가 참 궁금하네요. 독립운동은 칼과 총으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썩은 조를 구하셔가지고 죽으로 해서 드셨던 거. 일본 간수들이 가져간 거를 그냥 확 쑤셔가지고 못 먹게 만들더래요. 그녀들도 매 순간 자신들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성 김씨 집정천인 송주군 대가면 칠복리. 독립투사이자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고 불렸던 심산 김창숙의 생가가 있습니다. 김주 씨에겐 지켜야 할 소중한 기억이 많은 곳이죠. 이분은 우리 할아버지 김창자 숙자 할아버지고, 이분은 우리 아버지 김찬자 기자 아버지시고, 여기는 우리 손홍교 우리 어머니시고. 가슴 아픈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사연들이 많은 분들이 돼서 내가 일일이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참 서러워. 평생 시아버지의 곁을 지킨 어머니 손흥교 씨. 치열한 독립투사로 산 할아버지 김창숙 지사. 할아버지의 투쟁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죠. 을사 5족의 목을 베어달라며 상소를 올렸다 좌절되자 집안 대대로 지켜온 서당에서 신학문을 가르쳤던 김창숙 지사. 공자 맹자 찾아갖고 나라 일본한테 못 이기가 못 이긴다. 신학문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해야. 그렇죠. 신분의 차별 없이?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는 있던 저 노비들도 다 풀어주고 그랬으니까.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럼 무슨 그게 있느냐.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김창숙 지사는 한없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유림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대를 구하지 않는다면 거짓선비다. 그는 전국 유생들의 뜻을 모은 독립청원서를 들고 중국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며 독립투쟁에 뛰어들었죠. 며느리 손흥교 씨가 시집온 것은 17살 때. 집안 사정은 참담했습니다.
20살의 남편은 항일 시위로 집행유예 상태였고 시아버지 김창숙 지사는 6년째 옥살이 중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예, 이게 정성이 많이 예. 들어갔네요. 도토리 묵은 시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첫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혼인하고 패백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형무소에 계셔도.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도토리묵을 쏘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지고 갔어. 일제가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며 경제적 수탈을 강화했던 1926년 조선 착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나석주 의사에게 자금을 댄 혐의로 상하이에서 체포된 김창숙 지사. 혹독한 고문에도 일본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를 거부한 그는 14년형을 선고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죠. 묵 잘 됐네. 사상범에 대한 처우가 참혹하던 시절 어머니는 결혼 석 달 만에야 시아버지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엄청 소중한 거예요. 할아버지 목바라지 할 때 음식 담아가던 그릇이에요. 곤궁한 살림 때문에 도토리묵을 패백 겸 옥바라지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한 어머니. 하지만 끝내 전달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일본 간수들이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아니 가져간 거를 그냥 막 이렇게 그 안에 뭐 들었을까 봐 막 쑤셔가지고 못 먹게 만들더래요. 저 간수가 업고 나왔더래요. 업고 나와서 보니까 발은 옷은 흰 거를 연습을 입었는데 발은 맨발이더래요. 다음 해 일제의 모진 고문에 두 다리가 마비된 채 풀려난 김창숙 지사. 18살의 며느리는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드러나지 않는 손발이 되었습니다. 똥 좀 다 가리고 옷 해드리고 뭐 하여튼 다 한 거죠. 할아버지가 설사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옷이 잦으면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뜨거운 물도 없고 하니까 내과에 가서 얼어도 빨래하고 우리 어머니는 주무실 때 허리끈 다시 물고 보선 다시 신고 그러고 주무셔. 평생 군인 같으면 5분 대기 좀 해도 이제 가고 시중을 드려야 되니까. 어머니 손흥교 씨는 고된 삶을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어머니가 아주 이거 전문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그 감옥 생활을 많이 하시고 상해에 계실 때도 많이 굶으셨대요. 국수를 먹으면은 그래도 그냥 소화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독립운동가의 며느리는 위험한 임무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일제 경찰의 감시를 뚫고 시아버지의 밀서를 전달하는 일이었죠. 신바람 가면 뭐 요만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주시면서 이걸 누구한테 갖다 전해라. 내용은 안락하지 말고 갖다 전하기만 전해라. 찾아가 가지고 갈게. 또 보고 그냥 저가면 또 그래 또 요만한 쪼가리 또 뭐 이런 걸 또 주면서 내용은 안락할 거 없이 갖다 전해라. 또 그걸 가져가 전하고 그 두둑이 안에 숨 가가지고
가고 또 가져오고. 손흥교 씨는 시아버지의 밀사로 중국을 3번, 국내를 20여 차례나 오갔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날 보고 그래. 야, 네 기저귀 밑에는 베라벨게 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하셨어요. 심사는 할아버지께서 만약 일본 형사가 뭐라 하거든 담배를 피우라 하셨대요. 그때 당시 젊은 여자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마침 걸려가 막 호루라기 불고 그래갖고 어른 시킨 대로 담배를 또 피우니까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걸 가라 한대요. 요새로 말하면 센스가 아주 그냥 대단했어요. 그리고 배짱이 좋아. 중일 전쟁 이후 내선 일체를 주장하며 2,500만 조선인을 황국 신민화시키는데 혈안이 된 일제. 김창숙 지사에게 변절과 창씨 개명을 요구하는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저 도장을 찍어라. 그건 전향시키려고 그냥 말하자면 돈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안 받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발로 차고 벨짓을 다 하고 낸 중에는 손가락에다가 뭘 나무 또막 같은 걸 끼워가지고 막 그냥 고문을 하고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한테 할아버지가 막 절을 하신 거예요. 네가 그 돈을 받았으면은 나도 죽고 네 남편도 변절자가 돼가지고 안 됐으니 그게 고마워서 너한테 절을 한다. 주변에선 심산 김창숙의 독립운동은 며느리 손흥교에서 완성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며느리는 가장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가장이 집안을 돌보지 못하니 젊은 며느리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느라 얼마나 안간 힘을 썼을까요? 그런데도 가끔씩 시아버지의 밥상에 육회를 올렸던 어머니. 며느리가 싹 바느질 해가지고 억지로 구해가지고 한 번씩 대접하는 별미를 대접하는 것이죠. 참 고생은 많이 하고. 쇠약한 시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였죠. 그 사이 남편은 거듭되는 옥고와 수배로 늘 집에 없었습니다. 광주 학생 사건이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경남 대표로 이제 말하자면 선봉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로 쫓기고 절로 쫓기고 맨날 그냥. 이게 우리 어머니 일기장인데 한번 보세요. 진짜. 1943년 결국 남편은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나처럼 불우한 여인도 쉽지 않겠지요. 알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을. 부탁하오 나를 대신하여 부모님을 잘 봉양해 주 하셨지요. 당신이 부착 우리 약속은 나는 꾸준히 지키고 받들어 왔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날에 다시 만나자 굳게 약속하며 부부는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애들은 보지 마라. 보면은 마음이 약해지니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업고 외관역까지 갔었대요. 우리 아버지는 기차 제일 마지막 칸에서 흰손수건으로 이렇게 서로 서로 이별을 한 거예요. 그게 너희 아버지하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움을 삼키며 시아버지 김창숙 지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어머니 손흥교 씨에겐 집안과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이었죠. 하지만 해방 직후
아버지는 한줌 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유고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그때 정신이 아득해도 그래서 울음도 안 나오더래요. 실질을 봐야지 알겠다 생각하고 이제 유고를 혼자 몰래서 이렇게 뒤져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손은교 씨의 나이 고작 29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창숙 지사는 해방된 조국에서 유림계를 재정비해 성균관 대학을 설립하는 등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손은교 씨를 만나러 가는 길. 여기 있습니다. 여기 김창규 씨, 손은교 씨. 아 여기 있네. 묵묵하게 제소임을 다한 어머니는 2016년 아버지 곁에 묻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여기 왔어요 지금. 어머니는 여기 계시고. 10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 어머니 아버지가 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안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셨죠. 젊은 사람 옆에 가서 쑥스럽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설득을 했는데요. 네. 부부가 다시 만나기까지 무려 7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얼마 못 사신 것을 이제 영원히 사시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죠. 아유, 참. 독립운동의 뒤안길이 눈물겹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독립투사들의 삶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는 일은 후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독립군들이 있네요. 네. 아유, 감자 같은 거 먹어가면서. 먹거리가 없어서. 먹거리가 없으셔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만주벌판에서 항전을 벌였던 독립군들. 여기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 직접 참가하셔서 네. 예, 굉장히 그때 대승을 거두셨다고. 아우 참 존경하는 분들은 다 여기 계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조국이 살아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외할아버님이신 지청천 장군이십니다. 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조선인 중 한 명인 지청천 장군. 일본군을 탈출해 서간도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되었지요. 네, 아이고. 훗날 광복군 총사령관이 된 그에겐 자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하하니 자료 또 왔어요. 광복군 전립선식 사진. 예. 아우 진짜 잘 보이네요. 아주 잘 보이네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네. 최초의 네. 광복군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여군. 이분이 저희 외할아버님이세요. 근데 같은 프레임 안에 있는 네, 두 네, 분의 네, 네. 사진이구만요. 1940년 임시정부 산하에 광복군이 창설되자 곧바로 입대해 여군이 되었다는 지보경 지사. 외할아버님이 전혀 반대를 안 하시고 오호. 예, 그냥 너도 그냥 우리 조선의 잔다르크가 되어거라 그러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대요. 좋은 딸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남매의 인상이. 네. 여군들의 훈련은 어땠을까요? 뭐 차별이 없네 여기는. 남성분들한테 안 뒤지기 위해서 엄청 더 악착같이 하셨다고. 지청청 장군이 탈출한 이후 일제 감시에 시달리다 못해 만주로 간 가족들. 이국 땅에서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고단했습니다. 배고픔과의 싸움은 일상이었죠. 옛날에 어머님이 만주에서 없이 사실 때 잡술 게 없으셔가지고 썩은 조를 구하셔가지고 식사 끼니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조금이라도 더 나눠 먹기 위해서 죽으로 해서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썩은 조는 중국인 농부들이 들약에 버린 것들이었죠. 조밥 좀 해볼까? 네. 없으셔서 못 드셨다는 조밥. 목숨만 부지해도 다행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 사진을 봐도 그렇고 엄마가 많이 부셨어, 그치? 네. 살찌신 것보다 난 부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뭐 거기서 뭘 제대로 못 잡숫고 반찬도 없으시고, 그치? 그렇죠. 반찬 없이 소금에 소금에 그냥 반찬이다 찍어서 그러시고. 장질부사가 장티푸스. 지금 우리 장티푸스라고 장티푸스라고 하지. 맞아요. 그때는 잘 고치시도 못하고 네. 그냥 워낙에 못 드시니까 이렇게 영양 실조하고 겹치셨던 것 같아.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되셔서 사경을 헤매신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전에 뵀을 때도 보면 되게 이렇게 왜소하시고 굶는 날이 허다했었답니다. 그런데도 굶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군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끼리도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저쪽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가 없는 티를 안 내면 안 되니까 그 빈 솥에다가 물을 끓이시는데 바깥으로 연기가 새어 나가야만 아, 저 집에 뭐라도 해 먹는구나. 다 어려운 사정인데 우리 어려운 걸 굳이 알려야 되겠냐. 그냥 우리는 물이라도 끓이고 연기라도 떼어서 우리가 뭐라도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 냄새는 좋다. 조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색깔은 예쁜데. 조 한 마리를 빌려 먹고 갚지 못하면 중국인들에게 딸을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국 땅. 나라 없는 서름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별미를 먹을 만한 것 같은데요. 이걸 상식으로 상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성금을 내고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동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동포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군과 그 가족 그리고 조선인들은 조밥을 먹으며 더욱 독립의 의지를 다졌답니다. 어머니 지복용 지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만주사변에 그 일본 폐상면들이 이제 독립군 가족이라든가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서 저기 할까봐 다 피난을 가시라 그랬대요. 산속으로. 만주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만주사변. 독립군 가족과 조선인들을 참혹한 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옥수수를 쪄갖고 가셨는데 근데 옥수수가 쉬었대요.
어머니 잡술 게 없으니까 그거를 흐르는 계곡물에 그냥 씻어가지고 드셨는데도 아무 탈이 없으셨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신옥수를 드셨다는데 우리는 그러게요. 그래도 맛있게 한번 우리는 쪄먹어보자. 별식으로 어머니 생각하면서 네. 끝없는 도피와 유랑은 독립군과 그 가족들에게 삶 그 자체였죠. 이청천 장군께서 만주에 망명하신 다음에 여러 곳을 전전하셨거든요. 이게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하기보다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고 그러면은 가장이 옮기면은 가족들도 다 따라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하신 거죠. 10대번씩 막 옮기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계속 떠도는 생활을 하신 거죠. 1932년 4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상하이 점령을 자축하는 일제를 향해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거로 또 다른 유란이 시작됐죠. 일제의 탄압이 거세져 독립군은 임시정부와 함께 중국 각지를 떠도는데요. 수년에 걸친 피난살이 한 끼 한 끼를 때우는 게 전쟁이었답니다. 지금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먹던 음식을 재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사실은 괴로운 추억인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독립을 향한 의지는 꺾지 못했답니다.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드셨을 것 같은 총류병이라는 그 음식을 우리식으로 약간 변형하셔가지고 중국말이식 만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일 때면 어머니가 자주 해주었던 음식입니다. 고기도 그때 당시에 드시는 거예요? 드셨겠어요? 잘 안 드셨겠죠? 근데 이제 그 저희들 먹게 해주시려고 아마 중국에서는 고기보다는 이 파를 많이 이용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류병의 유래가 원래 파가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못 먹고 자란 아픔 탓인지 어머니는 만두 하나 해도 영양을 꽉 채워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저 결혼해서 와서 어머님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처음엔 충격이었죠. 새로운 만두니까. 반죽을 넓게 편 뒤 그 위에 소를 한꺼번에 올리는 어머니의 만두. 한 번에 많은 양을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대륙식 같죠? 저희 어머니가 하시면 더 컸어요. 한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을 게 생기면 늘 나누어 먹던 독립군 가족들의 음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따로 배우실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만주에서는 워낙 어렵게 살았고 당신의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그냥 견눈질로 보고 배운 상태에서 해방 이후에 그걸 갖다가 다시 재현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복용지사의 어머니 윤용자 씨는 심지가 굳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놈 교육을 시킬 수 없다며 자식 셋을 데리고 만주로 갔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남편 대신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가며 자식 셋을 홀로 키웠습니다. 자식들을 올곧은 조선인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그녀에겐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보경 지사에게도 당신만의 독립운동이 있었죠. 광복군 제3지대 손님들을 초대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큰 도미를 사다가 칼집을 넣어서 혼자 타닥타닥 해서 내놓으시더라고요. 쫓기는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것들이 많이 배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보경 지사는 최초의 여성 광복군. 1940년 9월 충칭에 도착한 임시정부는 마침내 정규 군대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지보경 지사는 나라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 군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광복군 동료들과 결기를 다지며 먹었던 음식. 양쯔강이 흐르는 충칭에선 민물고기 구하기가 쉬웠답니다. 당시 광복군의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광복군의 최대 현안이 광복군을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광복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병력 확보를 위해 지보경 지사를 비롯한 광복군은 중일전쟁의 최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선과 인근의 일제 점령지에 한인 청년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죠. 지보경 지사는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군대를 모으고 조선 독립을 알리는 임무를 수행했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공작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그 좁쌀죽이나 아니면 개떡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로 연명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건강을 해치셔가지고 진짜 결핵에 걸리고 못 먹어서 결핵에 걸리신 거죠. 헌신적인 모집 활동으로 1년 만에 신병 300여 명을 모은 광복군. 지보경 지사는 지청청 장군의 딸에서 강인한 독립투사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무후선열. 네. 국립묘지 가면 어머니 펑펑 통곡하시던 그 생각이 나. 저희 어머니의 선배 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후손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무후선열이라 그러거든요. 해방의 날도 못 보고 후손도 없고 그 어머니 같은 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잊혀진 선열들이 되니까. 그 말씀 많이 하셨어. 어머니는 아직도 자식들의 삶을 이끄는 등대랍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중턱.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하던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에 이젠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모습과 저 글씨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문도 두렵지 않다. 나는 조국의 첫 번째 선구자가 될 것이다. 신문 때 하셨다는 그 말씀의 울림이 참으로 큽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수많은 의병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범이었죠.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일제 통치
36년간 쉼없이 이어진 항일 투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게도요. 안중근 집안에서 총 16분의 독립운동가가 나왔고요. 어머니 조마리에서부터 작은아버지,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그 근자 돌림 형제분들, 그리고 생자 돌림 그 조카분들 한결까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서훈을 받은 집안이 되겠습니다. 아유, 참 존경스러운 집안입니다. 안성령. 근데 그분은 그 사진이 없네요.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으로 그 이름만 알려진 안성녀 씨. 안중근 의사의 참 얼굴 없는 여동생의 사진.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가 참 궁금하네요.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데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부산에서 안성녀 씨의 후손들을 만났습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 계신 사진이 안중근 의사 여동생 안성녀 할머니 사진이에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흐릿한 사진 한 장만을 남긴 채 1954년 세상을 떠났다는 안성녀 씨. 안중근 의사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하던 시기, 그녀도 하얼빈에서 남편과 양복점을 하며 독립운동을 도왔다고 하는군요. 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전달도 하시는데, 주로 보면은 중국 거기에서 러시아 쪽으로 누가 또 이렇게 독립 자금을 조금씩 주면은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러시아 쪽이나 글로 전달돼주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돌아가신 안춘생 씨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성녀 할머니로부터 전해지는 음식이 있답니다. 하여튼 중국으로 오셔가지고도 만두를 이 만두를 그냥 끼를 하고, 만주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겨울이면 만두로 끼니를 해결했다는 안성녀 할머니. 만두를 하면은 겨울 같은 데는 사람이 들어가는 만한 독에다가 한 2도 3도씩 채워놨다 그래요. 삐져놓으면은 금방 어니까 국 삼아 이제 뭐 반찬 삼아 겸사겸사 이제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그거 가지고 많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만두에는 겨울 산삼이라 불리는 무가 많이 들어갔답니다. 끓인 식용유와 돼지고기도 넣었는데 만주에서는 돼지기름에 꽁고기를 사용했다는군요. 할머니의 조리법은 어머니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폭을 넣으시고 양손으로 꼭 집으셨어요. 딱 한 번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만두가 되는 거죠, 이제. 양손으로 접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그거 하면은 안 될까 싶어가지고 빨리 막 음식을 해먹고 도망을 어디 가야 되고, 진짜 저희 어머니 너무 빨리 만들으셔요. 우리 한 개 할 때는 한 5-6개씩 만들어요. 쫓기며 황망하게 살아온 안성녀 할머니의 삶이 만두에 스며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편지고. 안성녀 할머니는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라서 많은 고초를 겪었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중국 고모가 소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할머니가 헌병대에 잡혀가셔가지고 전신은 구타당해 맨 상처였고 손은 가재를 물려 시퍼렇게 되었으면서도 뭐 건강한 대로 안중근의 친척과 독립군이 있는 곳을
대주지 않고 석방당해 오셨다. 안성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외손녀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기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5일간 고문 받으실 때는 이미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신 지 한 10몇 년 뒤에요. 20년 가까이 뒤인데도 안중근과 형제나 조카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하니까 할머니도 계속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다. 안중근 의사의 가족을 향한 일제의 추적과 탄압은 집요했답니다. 안중근 의사하고 그 안성녀 할머니하고는 나이가 얼마 차이 나요? 바로 밑에인데 한 두 살? 30대 안중근 의사가 그 이때 히로부미를 쐈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할머니가 한술뭐 20대 20대 후반 정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럼 계속 피해 다니셨겠네요. 계속 피해 다니세요. 그때부터 형제끼리도 못 만났지. 잘 이렇게 피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에서도 안중근 집안에서도 딸 하나 있는 거를 이제 모른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기록상에는 사진 한 장 없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주의 동북 삼성을 떠돌며 살았다는 안성녀 할머니. 따뜻한 만둣국 끓여 먹을 여유도 없었던 걸까요? 자, 맛있어. 지금까지도 이 집안에서는 명절에도 만둣국 대신 물만두를 먹는답니다. 저희 어머니시고요. 저 할머니와 같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셔 그랬습니다. 안성녀 할머니의 며느리인 오황선 지사는 10대 때부터 독립활동을 했답니다. 그 시절 만들어 먹었다는 주먹밥입니다. 김자진 장군 밑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독립군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을 하니까 가실 때 드시라고 이제 딴 거 넣지 못하고 상할 수 있으니까 밥만 해가지고 소금간만 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 무기와 장비가 열악했던 독립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습격과 도주를 거듭하는 유격전을 펼쳤는데요. 여성 독립투사들도 함께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말을 너무 잘 탄다. 왜 말을 타셨어요? 하니까 그 근총 같은 무슨 전달해야 되니까.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가족을 모두 잃은 오황선 지사. 그런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준 사람이 안성녀 할머니였습니다. 사연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동지 같은 고부였답니다. 홍비지를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안성녀 할머니하고 같이 그 만주에서 해 드시던 건데 뼈가 원체 싸잖아요. 또 지금도 싸듯이. 그래 그거를 꼭 꼬아가지고 뽀얗게 만드셨어요. 만주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값싼 재료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고부는 함께 독립활동을 했답니다. 안성녀 할머니가 안중근에서 여동생이다 보니까 독립군 옷을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떨어져 놓고 꾸며도 주고 만들어도 주고 그래 이제 멀리 이제 있으면은 그 이제 갖다도 주고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독립군에게 군복은 그냥 옷이 아니라 조국의 상징이고 자부심이었죠. 후손들은 아직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봉틀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재봉틀은 지금 70년이 좀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생계수단으로 이게 사주신 겁니다. 한국에 오신 다음에 이제
할머니는 연로하시고 몸이 조금 편찮으시니 이제 며느리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생계 유지하라고 하신 거죠. 맨몸으로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밤새 한복을 지어 생계를 꾸리셨던 어머니와 할머니. 그녀들에게 독립활동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할 운명 같은 것이었죠. 이제 안성녀 할머니의 흔적은 후손들의 밥상에만 남았습니다.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립운동 하실 때 그때 이렇게 잡수시던 음식들이 어려웠던 것을 한번 우리도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안중근의 여동생이란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안성녀 할머니. 그 기억조차 잊혀질까 후손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녀들은 주어진 고난 속에서 강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의 가족이 아니라 그녀들 자신이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낸 독립투사들이었죠. 그래서 그녀들의 한 끼 한 끼가 눈물겹습니다. 때로는 강건하게, 때로는 눈물겹게, 때로는 묵묵하게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의 삶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홀로 구를 수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